안녕하세요. 이번 선배톡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 김보석입니다. 얼마 전에 공맵에서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함께 제작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먼저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박사 유학에 관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영국 웨일즈에서 학사를 졸업했어요. 그 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에서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석사 학위를 받고 바로 영국 케임브리지로 박사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케임브리지라는 대학교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세계 랭킹 톱3 안에 드는 만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역사는 그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옥스퍼드라는 도시에는 대학 사람들과 로컬 사람들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폭동이 일어났는데 평화로운 환경을 원했던 사람들이 케임브리지로 이주해서 대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케임브리지가 좀 더 평화로운 것 같아요.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희한하게도 학과와 컬리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학업에 관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요. 컬리지에서는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관여하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구성하는 컬리지가 31개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다행히도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의 컬리지 중 2군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오퍼를 받은 곳에서 그 컬리지에 소속하게 됩니다. 대학원생에게 컬리지란 그냥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고 학식을 먹고 다양한 소셜 이벤트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속 대학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리지마다 운영이 독자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각기 특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잘 고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과에 연구실이 있었고 교수님과의 슈퍼비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학과에서 가장 가까운 컬리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내에서 멀다는 단점이 한 가지 있지만 넓은 들판과 연못이 있는 예쁜 컬리지라서 만족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정리한 평균 생활비를 찾아봤는데요. 기숙사비는 보통 일주일에 130파운드에서 210파운드 정도 나가더라고요. 현재 환율로 치면 23만원에서 36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 학식은 저희가 학생 할인을 받으면 한 끼당 보통 4파운드에서 7파운드 정도 나가는데요. 현재 환율 기준으로 7,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비는 보통 학생증을 보여주면 1, 2파운드 정도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다음은 박사 어플라이 하실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원을 했고 합격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교를 서치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국가부터 추렸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선정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케임브리지를 꿈꿔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옥스퍼드, UCL, 하버드, 스탠포드까지 추렸던 것 같아요. 꿈은 크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어플라이를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다 끝나 있었는데 결국 남았던 학교가 케임브리지와 UCL이었습니다. 학교를 정한 후에는 학과 홈페이지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지도 교수님을 탐색했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을 다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 제 관심 연구 주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케임브리지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연구 주제를 교수님께 지도받는 개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박사과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함께 볼까요? 바로 미래 지도 교수님께 컨택 메일 보내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합격의 승패가 많이 갈라져요. 답장을 못 받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컨택은 최대한 다양한 분들께 해보세요. 교수님과의 컨택이 긍정적이셨다면 다음 단계는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요? 리더십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니고 경력도 아닌데요. 바로 아카데믹 메릿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학업적 우수성을 보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높은 학업적인 동기, 적성 능력, 성취들을 마구마구 보여주셔야 합니다. 혹시 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신 후에 1차적으로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인터뷰 제의를 받게 됐는데요. 저는 컨택드렸던 미래의 지도 교수님과 온라인 인터뷰를 1대1로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거의 대부분 제 리서치 프로포설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인터뷰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면 몇 주 후에 최종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펀딩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펀딩 데드라인은 애드미션 데드라인과 별개로 되게 일찍 닫아요. 그래서 얼른 지원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대학교 내부에 있는 펀딩은 대표적으로 케임브리지 트러스트와 게이츠 케임브리지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누구나 지원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Funded Studentship Research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컬리지에서 펀딩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반대로 영국에서는 학과에서 주는 펀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펀딩들은 박사 지원할 때 자동으로 같이 지원되는 펀딩 기회들도 있고 게이츠 케임브리지와 같이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펀딩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케임브리지 박사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1학년은 프로베이셔너리라고 해서 수습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Registration Report와 Registration Viva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연구 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제 나는 진짜 박사 연구생이 되는 거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수업이 아예 없더라고요. 다만 내가 필요하면 연구 방법론 워크숍이나 스페셜 토크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박사는 연구하러 온 거지 수업 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면 전 세계 거의 어느 나라에서든 환자 연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집트, 아프리카, 아시아 등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슈퍼비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학년에는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최종 논문도 작성하고 학술지에 논문도 투고해보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커리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논문을 제출하고 파이널 바이바 심사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기회가 됐든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 실습, 인턴, 조교 등 뭐가 됐든지 다 두드려보고 시도해봤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쌓아온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제가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도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선배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게 됐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